내 몸에 무슨 해가 되는 이상한 증상이 발생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공황의 포인트입니다. 신체 증상에 대한 오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얼마 전에 공황장애 관련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확 뛰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오늘은 공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연예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황이란 걸 처음 접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연예인분들이 오픈을 해주셔서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식도 괜찮아졌는데, 사실 공황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딱히 이유도 없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병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류 역사에서 공황이란 것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지 100년이 채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공황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일상생활에서 뭔가 사소한 트리거, 심지어는 아무 이유도 없이 신체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면서 말 그대로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질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심혈관, 두근거림을 포함해서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 죽을 것 같다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것이 바로 공황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느낌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실제로 숨을 못 쉬는 건 맞아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심지어 저희 외래에 공황 발작 온 상태로 도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도 살짝 낮아질 수가 있고요. 맥박은 당연히 150, 160까지 올라가는 분들 계시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심혈관이 빨리빨리 뛴다는 거는 사실은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몸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아주 힘들게 느껴지다 보니까 내 몸에 무슨 해가 되는 이상한 증상이 발생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공황의 포인트입니다. 신체 증상에 대한 오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적응이 되는 것도 있나요, 혹시? 근데 이 증상 자체가 너무 괴롭다 보니까 발생하면 매번 놀라게 되고 공포심이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저절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이런 증상이 발생할 것 같을 때 예전만큼 죽을 것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한 약을 복용해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괜찮아지는구나 라는 그 기간을 계속해서 쌓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치료를 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공황장애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급작스럽게 10분 이내에 두근거림, 숨막힘, 두통, 근육 긴장, 떨림과 같은 아주 불편한 신체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보통 20-30분이나 1시간을 넘기기가 어렵고 금방 끝나는 증상이 맞아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낄 정도다 하면은 내가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진단 체계에서는 1개월 이상 이런 증상 때문에 원래 하고 지냈던 직장 생활, 학업 생활을 못하게 됐을 때, 일상생활의 기능의 저하가 뚜렷할 때, 그때 우리는 공황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의 진단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증상이 다시 발생하면 어떡하지 하는 예기불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말이 작아진단이지 공황 발작을 겪어보신 분들은 내가 공황이란 걸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 왜 일어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전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 불안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과거의 기억 등등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이 모두 다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병원을 찾아주시면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는 게 공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황 발작 증상은 그때그때 사용하는 필요시약으로 어렵지 않게 증상을 많이 완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약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발작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을 많이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평생을 지내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투약을 함으로써 이 증상들이 완화된 기간, 그것을 활용하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일, 학업, 이런 것들, 원래의 일상생활에 다시 회복을 하는 그 기간을 충분하게 가져주신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점진적인 노출, 인지행동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황만큼은
얼마든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꼭 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게 바로 공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공황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드려봤는데, 근데 이 공황만큼은 겉으로 드러나는 급한 불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급한 불만큼은 또 우리가 금방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쉽게 많이 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이런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 빨리 정신과를 찾아주시면 또 그만큼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